2-1 떠는 사과를 먹으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면 작품 연구 자소 페이지 98쪽. 자, 이 사과를 먹으며 라는 작품은 사과를 먹는 여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경험부터 시작을 해. 진짜 사과를 먹는 얘기야. 자, 이런 경험을 이제 뒷부분 넘어가면 우주의 질서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원래는 그냥 단순한 경험인데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주의 질서로 이렇게 확장된 내용인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찰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의 세심한 관찰력, 그 다음에 개성적 인식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사과, 단순한 사과를 먹으면 우린 끝이잖아. 먹고 맛있네 끝인데 이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생각까지 하니까 이 사과를 바라보는 관찰력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작가의 화자의 독특한 인식이 드러나는 거지. 특히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사과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빨간색으로 줄치고 요거 보면은 이제 흙에서부터 쭉 올라왔지만 결국 흙으로 되돌아가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이런 원리를 이제 생명순환의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런 순환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런 깨달음을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보면 이것도 줄게. 우리 원래는 지금 원래 상황은 누가 무엇을 먹는 거야? 그렇지. 내가 사과를 먹은 건데 이게 마지막 부분 넘어와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역설에 해당되겠지. 자, 이런 표현, 이건 역설에 들어간다는 거 봐두고 이런 표현을 통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 말 그대로 좀 이렇게 개성적인 그런 특징에 해당돼. 뭐 작가의 특징은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 넘어가고 작품 개관에서 자, 갈래 부분 뭐 특별히 볼 게 없어. 현대 자유 서정식에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사색적이라는데 사색적 뭔 의미야? 사색이요? 사색. 사색한다. 뭔 뜻이야? 사색되는 거요? 사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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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사자야. 그래서 뭐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얘기지. 사과를 바라보고 이제 깊은 생각을 한 거야. 다음에 성찰적.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본 거지. 다음에 역설적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치.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구절이 역설적이었어. 자, 주제는 사과를 먹는 경험. 여기 경험이었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순환의 원리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 요거. 생명순환의 원리.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에 해당되고. 자, 특징 넘어서 일상적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들어간다는데 일상적 경험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 그렇지. 사과를 먹고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 무엇? 깨달음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과가 다시 돌아간다고요? 사과가 돌아간다고? 그렇지. 그래서 돌고 돈다. 이거지. 생명순환의 원리 되는 거지. 그렇지. 이 깨달음의 내용이 여기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 다음 두 번째.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통사라는 말 뜻이 뭐였어? 통사요? 통사. 똑같은. 문장? 그렇지. 문장 구조, 그렇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돼. 사과가 어쩌고저쩌고, 사과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먹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자, 이런 반복을 통해 당연히 반복이 됐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겠어? 운율 형성, 그리고 통일성, 이런 거 당연히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요거의 효과도 좋죠. 자, 운율을 형성한다. 다음에 통일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다음 세 번째,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대. 뭐 시어 및 시행이라는데 작품의 시작 부분은 사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 넘어 흑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시행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요 효과 의도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학습할 딱 넘어가면 다시 한번 나올 거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 다음에 네 번째,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층적인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 넘어가면 이제 생명순환의 원리와 연관돼서 내용이 좀 확장되거든. 그래서 구성 자체가 요렇게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점층에 해당이 되겠지.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배경 지식. 이거는 볼까? 이건 볼게. 자, 생명순환의 원리. 말 그대로 모든 생명은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온 생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자연의 순환 원리 속에서 끊임없이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언젠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지.
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갔다 또 무언가의 먹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다시 이제 또 뭐 이렇게 다시 자라게 될 거야. 다른 생명으로. 자, 봄에 뿌려진 씨앗은 싹을 틔어 줄기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은 후 낙엽을 떨구면서 생명을 다한 듯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낙엽을 양분으로 다시 싹을 틔어서 또다시 다른 나무가 또 자랄 수도 있을 거야. 그것이 이제 바로 자연이 간직한 생명순환의 원리가 되겠다. 모든 대상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자, 넘어갈게. 자, 작품 본문 들어가서. 자, 시작 부분 사과를 먹는다 했어. 자, 우리 작품의 시작 부분 봐봐. 시작 부분 봐봐. 다 뭘로 시작해? 사과 이렇게 시작하지, 그렇지? 다 똑같은 구성에 해당돼. 그리고 뒤에 보면 서술을 볼게. 먹다. 똑같이. 그래서 전부 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의 일부를 먹는다. 뭐, 사과꽃에 눈부신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덮으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사과 또는 사과 무엇을 먹는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운율도 형성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렇지, 통일성을 줄 수도 있다고 했었지. 자, 계속 볼게.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거지, 우리가. 자, 그리고서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해서 이제 햇살을 먹는 내용이 나타나고, 햇살을 먹고, 그 다음에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도 먹는데, 자, 그리고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이라고 하는데 좀 쓸쓸한, 쌀쌀한 이런 바람에 해당이 되겠어. 이런 바람도 먹고,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도 먹고 있대. 자, 보니까 햇살이라고 하는데 이 햇살이라는 것은 계절적 배경, 뭐 이제 사과꽃과 연관된 햇살이니까 어느 계절? 그렇지. 이제 이거는 봄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사과를 더 푸르게 하는 장맛비가 어느 계절에 내려? 그렇지. 여름에 내리는 거지. 초여름부터 뭐 이렇게 쭉 내리기 시작해. 다음에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부터 보니까, 그렇지. 가을과 관련이 있는 거지. 다음에 사과나무를 감싸는 눈송이, 눈이니까, 그렇지. 겨울과 연관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무엇이 느껴져? 그렇지. 계절의 순환, 계절의 흐름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쭉 묶어주고, 여기도 묶을까? 저기. 계절의 흐름이 느껴져.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그래서 이번엔 벌레 얘기가 나타나. 즉 사과를 자라게 할 때는 이런 벌레도 지나갔다는 얘기겠네. 다음에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는데 주변에는 새도 울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의 잎새를 먹는다는데 당연히 이파리도 이제 관련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네모친 애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여기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한 무엇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자연물들에 해당이 되는 거지. 사과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사과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주변에 다 이런 애들이 이제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지. 자, 숨 조금 내릴게. 자, 좀 전에 이제 자연물들이었다면 그 다음 내려가서 자,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그래서 이번엔 사람과 연관이 있지. 사람의 땀방울. 즉 사람의 땀방울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꾼 그 사람의 무엇을 의미하겠어? 그렇지. 노력과 정성을 의미하겠네. 자, 그리고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도 담겨 있다는 얘기지. 이런 지식도 먹는다. 자, 그래서 우리 위에 게 자연과 연관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 그렇지. 이건 전부 다 사람의 여기 옆에다 바로 붙이면 되겠다. 자, 아무튼 사람들의 노력에 해당이 되겠지. 사람들의 노력. 여기 해당되겠어. 자, 그러면 사과 자라기까지의 자연물들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들도 들어갔고, 다음에 사과 나무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근데 이번엔 하늘도 먹는데, 근데 이 딸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요 구절의 의미 해석을 좀 이렇게 하더라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농민의 희망 이렇게 해석을 한대. 자, 이런 것들도 먹는다. 자, 이어서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당연히 나무의 그 액을 공급하던 가지도 먹을 수가 있을 거고, 이 가지로부터 이제 사과로
액이 전달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 가지도 먹고, 그다음에 사과나무의 세월도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나이테가 세월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리고 사과를 지태운 사과나무의 뿌리를 먹는다. 뿌리로부터 쭉 올라왔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사과나무의 무엇? 사과나무를 이루고 있는? 그렇지. 나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들은 쭉 연결해 두고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사과나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해당되겠어. 구성 요소들에 해당돼. 사과나무의 구성 요소인 거지. 여기까지 또 보니까 이제 단순히 사과 자체를 먹은 게 아니라 사과를 있게 한 그 모든 자연물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정성 노력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사과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도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어. 자, 내려가서 밑에. 자,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즉, 사과나무가 영양분을 얻고 있는 게 당연히 흙이니까. 자,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다음에.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 얘들로부터 또 이제 사과나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다음에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 이렇게 했어. 궁극적으로 사과나무는 우주로부터 우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보면 흙에서 중력으로, 중력에서 우주로 이 사고가, 이 생각이 점차 어떻게 돼? 그렇지. 사고의 확장이 나타나는 거지. 생각 자체가 점점 커졌잖아. 그렇지. 우리 이렇게 생각이나 내용 자체가 커질 때 아까 이게 이런 표현을 수사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여기에 점층적 인식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에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결국 뭐 흙으로 빚다는 것을 흙으로 어떻게 했다? 흙에서 자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라난 이런 뜻이고. 자, 이런 사과를 먹는 거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내다 하는데, 흙에서 멀리 도망친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나무의 성장을 얘기하겠어. 나무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린 거, 이게 있지. 흙으로부터 멀리 도망친 상황,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겠지. 인간한테 먹혔잖아요. 그렇지. 먹고 나면, 배변 활동으로 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먹힌 후, 이런 얘기하는 거지. 먹힌 후의 상황. 의미할 거야. 먹고 나면 배변 활동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구절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볼게. 요 세 줄을 특징을 보면, 우리 위에 보면 전부 다 뭘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 사과를 시작했었지. 근데 이 구절은 뭘로 시작하고 있어? 그렇지. 이 구절은 흙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우리 시행을 보면 전부 다 요 줄에서 시작하는데 얘들만 살짝 안쪽으로 들였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쪽 보면 첫 번째 특징이 시작이 흙으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지. 흙으로 시작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 시행이. 다음 두 번째 넘어가면 시행이 어떻게 했었다고? 들여쓰기. 그렇지. 내어 쓴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여쓴 거지. 그래. 들여쓰기를 했다는 특징이 있어. 왜 들였던 거예요? 눈에 띄라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가 좀 이게 안 맞잖아. 가운데 비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편안하지 못해. 보기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시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는 표현을 써. 그래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이 부분이 좀 더 다른 부분보다는 좀 더 튀잖아. 그렇지. 강조한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 이걸 통해서 강조하려는 바를 다시 한번 볼게. 흙에서 자랐지만, 흙으로 빚어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게 바로 무엇이야? 그렇지. 순환 원리가 되는 거지. 생명순환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순환의 원리를 무엇한다?
그렇지. 강조할 수 있겠지. 뭐 나름 중요 구절이고. 자, 그리고 내려가서 사과를 또 먹는다. 그리고 사과가 나를 먹는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어. 그래서 우리 이 구절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래서 생명이 순환되는 것이고 생적사법은 그렇지. 이런 역설을 통해서 이 생명 순환의 원리 이것을 무엇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얘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 구절도 생명 순환의 원리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어. 근데 사과가 어제 나를 먹었지? 아까 나도 죽고 나면 다시 우리 좀 더 생각해 볼게. 이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또 역설법의 특징은 말은 안 되는데 또 그쪽에 이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해. 또 말이 된다고도 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우리도 나중에 결국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겠어?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다시 나무에 무엇이 될 수가 있겠어? 그렇지. 자양분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자양분이 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 자,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네. 생각해봐. 자, 됐어. 학습활동 넘어가서. 자, 1번. 자, 이 작품에서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경험이 뭐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하고 있다, 화자는?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과를 먹어요. 그렇지. 사과 먹는다. 그 끝인 거지. 뭐 특별히 볼 것 없어. 이거만 볼 거 넘어갈게. 이 작품은 시작 화자가 여기 줄게. 시작 화자가 사과를 먹는 경험 요거 있는 거지. 특별한 거 없어. 다음 넘어가서. 자, 이 작품에 들어간 언어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요건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내리도록 할게. 자, 시의 특징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사과 땡땡땡을 먹는다라는 요거 줄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 또 보면 사과라는 단어가 시행의 첫머리에 반복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라는 특징도 있는 거야. 시작 부분 보면 끝 아랫부분에 세 줄 빼고는 전부 다 끝에 흑흑흑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사과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의 특징 두 가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다음 두 번째. 사과라는 단어를 시행의 첫머리에 반복적으로 배치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반복됐으니 어떤 효과가 있겠다. 그렇지. 이거 운율 형성하는 효과가 이건 효과가 있지.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음 넘어서 사과라는 단어를 시행의 첫머리에 반복적으로 배치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어떤 효과를 주겠어? 그렇지. 얘도 운율도 형성하는 거고 첫 번째 기호가 똑같네. 가로 1번. 자, 이렇게 하면서 운율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습서에서는 이거 조금 지나친 해석이긴 한데 납득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과 이래가지고 여기 진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도 준대. 어쩌겠어. 출판사 그렇다면 그래야지. 우리는 시험 보니까 시험 본 학생 입장에서 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과를 사각 이렇게 봐둬야겠어. 그 작가도 이렇게 생각하고 쓴 건가? 아닐걸? 내가 보기엔 절대 작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사과 이걸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다음에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오른쪽 날개 오른쪽 부분 올라갈게 위로. 자, 다음은 이 작품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건데 빈칸에 들어갈 표현 치워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에서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와서 이제 사과에 뭘 먹는다, 이렇게 이 대상들이 쭉 나타나거든. 자,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드러내주는 소재였어? 자연을. 중에서도 얘들의 공통점은? 그렇지. 얘들은 전부 다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였어. 얘들은 검은색으로 계절 이렇게 적어놓고. 자, 다음에 햇살부터 다시 가를 열어주고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등등등 해가지고 자연과 연관된 거 어디까지야? 잎새. 그렇지. 잎새까지. 그렇지. 얘들은 이제 사과가 있게 한 전부 다 이 자연과 연관된 것이고 사과를 열게 한 자연들이야. 자,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땀방울, 지식 이런 것들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 그렇지. 인간의 노력과 연관이 있는 거지. 줄치고 작업해서 얘들은 우리 인간의 노력, 사람의 노력이야. 자, 그리고 하늘, 가지, 나이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주변 이렇게
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지. 자연들. 하늘, 그 다음에 가지, 나이테, 그 다음에 뿌리, 씨앗 등등 해서 여기부터 먹어서 이런 애들이 갖는 것은 전부 다 가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무를 이루고 있는 나무의 일부분이지. 그렇지. 구성 요소들이었어. 나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되고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흙,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 그 다음 우주로 하면서 이런 세계, 이런 생각을 무엇하고 있다? 인식은 그렇지. 확대하고 있지. 인식이 확대. 자, 이렇게 하면서 사과에 무엇을 먹는다. 이런 꼴이 계속 반복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 내려가서 자, 마지막은 사과를 먹는다. 사과 나를 먹는다로 마무리가 됐어. 자, 이와 연관지어서 밑으로 좀 내려서 2번 작가가 이 작품의 20부터 22행은 좀 들여서기가 돼 있었지. 그렇지? 이렇게 한 까닭을 추측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까닭은 이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강조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들였을 까닭 추측해보자 했는데 자, 일단은 시행을 의도적으로 들였었는데 이렇게 낯설게 보인다고 얘기해. 이렇게 낯설게 보이게 함으로써 다음에 이렇게 줄칠게 시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또한 다른 시행들은 모두 사과라는 시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 부분 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흙에서 자라는 사과를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이 주고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사과 또한 흙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순환의 질서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효과도 있겠어.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 자, 일단은 우리 보면은 의도적으로 들여쓰기를 했다는 거지. 여기 네모칠게. 시행을 의도적으로 들여서 낯설게 보이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시적 긴장감 유발이 될 것이야.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으로는 흙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자연순환의 질서를 강조하는 흙으로 돌아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 자, 내려가서. 자, 1번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의 형식이 내용을 표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재.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뭐 형식상의 특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되겠어. 형식을 찾고 그의 역할. 형식을 찾고 역할 이렇게. 자, 읽어보면 이 시에서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을 하여 목적어 사과를 반복, 변형하며 사과와 관계된 수많은 자연물, 그 다음에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노력 등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과를 확장을 하고 있어.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솔직히 사과를 먹는다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무엇이 바뀌고 있다고? 목적어 사과를 이게 반복되면서 변형이 되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을 사과를 확장하고 그 사과의 확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식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과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과의 확장을 통해서 다음에 확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어떻게 했는데 생명은 순환한다라는 이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렇게 되겠어.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첫 번째 내용 다시 볼게. 자, 이런 단순한 문장에서 목적어 사과 요게 이제 반복 표현되면서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들을 사과를 확정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생명을 순환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내용.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다음 한번 끊어주고. 자, 또한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하고 있었지? 끝부분에, 그렇지? 자, 의도적인 이 들여쓰기가 사용되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낯설기 시행을 배치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자, 이걸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고, 다음에 또다시 무엇도 강조할 수 있겠다? 생명순환의 원리도 강조할 수 있겠어. 이 부분이 두드러지니까, 생명순환의 원리 강조. 자, 이처럼 이 작품에서 문장의 반복 변형은 사고의 확장과 그에 따른 인식의 확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깨달음, 즉 생명순환의 원리라는 이런 깨달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럼 형식 두 가지. 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목적어가 반복 변형되더라. 첫 번째 형식.
두 번째 형식은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형식. 근데 각각의 특징. 얘는 생명순환 원리라는 이걸 강조할 수 있고, 의도적인 들여쓰기 역시 긴장감을 조성하면서 생명순환 원리 강조한다. 얘들은 공통점이 되는 거지. 생명순환 원리 강조는. 자, 넘어갑시다. 자, 이 작품의 마지막 행에 담긴 의미를 첫 행과 관련지어서 관련성을 좀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첫 행에 나는 사과를 먹는다를 마지막 행에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로 바꿨지? 그렇지. 표현만 바뀌었어. 그래서 여기 솔직히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이 흙에서 흙으로 순환한다는 인식, 말 그대로 순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 즉 사과를 먹던 인간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흙의 자양분이 되어서 다시 사과에 흡수되는 거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런 순환의 권리는 문장의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꿔 변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결국 사과가 나를 먹는다라는 표현은 다음 줄게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요것을 역설적,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마지막 구절은 역설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인데 자연과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명이 이제 서로 순환한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생각하면 되겠어. 첫 번째는 자연순환의 원리, 생명순환의 원리. 두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일체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어.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작품은 이정록의 선풍기라는 작품인데, 어우, 완전 잘 만들었어요. 되게, 아주 귀엽게 만들었어. 자, 그래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형식상의 방법은 뭐냐?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자, 넘어가서. 자, 다음에 이제 작품을 보면은, 살짝 줄일까? 생겨먹은 게 딱 무슨 모양이야. 그래서 선풍기 모양을 차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좀 내려가서. 자, 우리 집 선풍기는 11살. 선풍기가 11살이라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되었다? 11년이 됐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나랑 동갑내기야. 땀 삘삘 일을 해도, 아이고 고물, 아이고 저 늑다리 그 방법만 받고 있어.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설구, 서러워. 근데 이 서럽다는 것을 전부 다 한 글자씩 표현을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감정을 무엇한 효과가 있겠어? 이 부분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또 구박받는 다음에 솔직히 선풍기의 서러움을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 쉽게 얘기하면 서러움을 강조, 한 글자씩 뚝뚝뚝 끊어가지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 자, 선풍기가 서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잖아. 사용된 수사법은? 그렇지. 의인에 해당되겠네. 자, 다음 마지막 넘어가서. 자, 도리질 하던 선풍기가 있는데 도리질 하는 게 우리 도리 이거잖아. 선풍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거 하고 있지. 자, 도리질 하던 선풍기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고도 있더라. 넘어갔어. 자, 오른쪽 넘어가서 자, 작품 개관 부분에서 자, 갈래 현대시인데 동시라고 애들이 쓰는 동시와 연관이 있다는 거고 성격은 일상적인데 다음 옆에 줄쳐자 해학적. 자, 나름대로 좀 우습게 표현했지. 우스꽝스럽게. 자, 주제는 낡은 선풍기의 고단한 일상이고 특징 11살 된 어린 화자. 실제로 작가가 뭐 어린이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화자는 어린이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린 화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 어린이의 시선. 11살이 아이도 11살일 거예요. 화자도. 자, 여기서 바라본 낡은 선풍기의 모습을 재밌게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다음에 중요한 특징 형식 자체의 선풍기의 모양대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행을 배열했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시각적 즐거움을 줄 거야. 우리한테 보면서 이거 잘 썼네. 재밌게 표현했네.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다음에 마지막 선풍기의 지주라고 하는데 기둥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어. 밑에 받친 기둥. 이 선풍기 기둥 부분에 해당하는 시행은 한 글자씩 배치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서러움을 집약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지. 자, 밑으로 나가면 이제 밑에 학습활동과 연관되어서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 자, 예시답 들어갈게. 자, 예시답안.
자, 시행을 선풍기 모양으로 배열했다는 거. 첫 번째 요거. 시행을 선풍기 모양으로 배열했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 낡은 선풍기에 대한 당연히 애정 드러나겠지. 그치? 아니,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선풍기를 가지고 씨를 쓸 정도라면 그 선풍기 그치 뭔가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씨도 썼겠지. 그치? 자, 애정도 잘 드러나는 동시에 우리 위에서 봤던 거 시각적 즐거움 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 그래서 시행을 선풍기 모양으로 배열해서 애정과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애정을 드러내고 시각적 즐거움을 준다. 다음에 낡았던 구박받는 선풍기의 심정을 선풍기 기둥 부분에 한 글자씩 배열했는데 요거 선풍기의 심정을 선풍기 기둥 부분에 한 글자씩 이렇게 배열을 해준 거지. 이게 형적인 특징이 요거였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요거 서러운 감정을 강조한다.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이런 내용 다 같은 뜻이 되겠어. 오케이. 여기까지.